안녕하세요. 주택 전세나 월세 보증금 반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부터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하고 경매 배당까지 갔을 때 과정을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 임대차 계약을 하고 이사를 한 후에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이 발생하고, 소액 보증금이면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전세권과 같은 순위인 우선 변제권이 있고요. 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해지 통지를 하고, 기간이 만료돼서 보증금을 받으면 끝나는데, 보증금을 못 받게 되면 내용 증명을 보내고 임차권 등기를 하고 보증금 반환 소송을 하고 경매를 해서 배당을 받게 됩니다. 해지 통지는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이전에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에게 통지가 되어야만 해지 효력이 발생되고요. 임대인이 아닌 가족이나 중개사에게 통지를 하는 것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해지 통고는 문자나 카톡 후에 숫자가 1에서 0으로 변하는 수신 확인 후에 전화 통화를 하면서 녹음을 하고, 혹은 내용 증명으로 임대인에게 통지해서 근거를 확보해 두는 게 좋고요.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는 주택의 점유와 주민등록이 있어야 대항력이 유지되므로, 이사를 할 사정이 생기면 주민등록을 그대로 두고 짐을 몇 개 놓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기간에 임차인에게, 혹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 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에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 만료 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바로 보증금 반환 소송에 들어가도 되고, 내용 증명을 먼저 보내도 됩니다. 내용 증명은 특별한 양식이 있는 것이 아니고 소송을 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육하 원칙에 의거해서 작성을 하되, 소송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기분을 나쁘게 하지 않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예문을 보고 본인의 상황에 맞게 수정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용 증명은 발송 확인용으로 카톡 등을 통해서 보내도 되지만 우편이 더 효과적으로 생각되고요. 상대방용, 본인용, 우체국 보관용 3통을 작성해서 우체국을 방문해서 내용 증명을 보내려고 한다고 하면 되는데, 상대방이 안 받을 수 있으면 봉투에 상대방 전화번호를 기재를 합니다. 가능하면 소송까지 가지 않고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중요한 말은 꼭 적되 부드럽게 작성하는 게 좋고요. 이사를 가야 되면 임차권 등기 후에 이사를 해야 대항력이 유지가 되고, 예전에는 주택을 임대인에게 인계를 해도 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다른 판례가 나와서 주택을 임대인에게 인계를 하지 않은 게 좋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은 임대차가 끝난 후에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때에 임차인은 임대차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요. 기각을 하면 서류를 보완해서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를 마치면 주택인도, 주민등록에 따른 대항력과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 변제권을 취득하는데, 이전에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권이 등기상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임차권 등기 이후에는 이사나 전출해도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권을 상실하지 않는데 점유 유지가 중요합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기재사항은 참조하시고요. 비용은 대략 5만 원 정도 들어가고 신청 후 등기까지 2주에서 3주 정도 걸립니다. 첨부사항은 참조하시고요. 효력은 신중한 판단인 판결에 의한 때에는 선고를 한 때
경미한 재판인 결정에 의한 때에는 상당한 방법으로 임대인에게 고지를 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임차권 등기를 한 후에 이사를 하더라도 주택은 임차인이 관리를 하고 임대인에게 인계를 하지 않아야 되고요. 이유는 임차권 등기를 한 후에 들어온 신규 세입자는 최우선 변제권은 없지만 우선 변제권은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와서 본인이 손해를 볼 수 있고요. 보증금 반환과 임차권 등기 말소는 동시 이행 관계가 아니고 보증금 반환을 먼저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으므로 등기 해제를 해주면 보증금을 주겠다는 임대인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먼저 보증금을 받고 해제를 해줘야 되겠지요. 소멸시효 10년 이내에 보증금 반환 소송을 해야 되고요. 판례를 보겠습니다. 임대인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임차인의 임차권 등기 말소 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할 의무이다 라고 했고요. 임대차 종료 후에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목적물을 점유하는 경우 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소멸시효 10년은 진행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라고 했는데 가능하면 임대차 만료일부터 10년 이내에 보증금 반환 소송을 하는 것이 좋겠고요. 임차권 등기가 마쳐진 주택을 임차한 임차인에게도 소액 임차 보증금에 관한 최우선 변제를 제외한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해서 낙찰가가 낮아지면 임차권 등기자는 배당이 적어질 수 있으므로 신규 세입자를 들이지 못하도록 임차주택을 임대인에게 인계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임차권 등기를 해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아서 소송까지 가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송 방법은 지급명령, 민사조정, 민사소송의 방법이 있겠는데요. 지급명령은 일주일 정도 걸리고 신청서가 접수되면 채무자를 신문하지 않고 바로 결정을 하고 민사조정은 2개월 정도 걸리고 쌍방이 출석을 해서 조정을 하거나 피신청인인 임대인이 조정기일에 1회 출석을 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결정을 할 수 있고요. 민사소송은 4에서 6개월 정도 걸리고 법률 관계에 대한 다툼을 강제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입니다. 지급명령은 빠르기는 한데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 효력을 잃게 되고 지급명령에 대하여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임대인이 법을 잘 알고 보증금 지급 의사가 없고 지급명령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로 합의를 해야 하는 민사소송도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으므로 처음부터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게 좋겠습니다. 보증금 반환 소송 인지대는 참조하시고요.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피에 소송비용 자동 계상 사이트가 있습니다. 법률 정보 위에 커서를 올려놓으면 소송비용 자동 계산이 뜹니다. 클릭을 하면 소송비용 자동 계산 화면이 나오고요. 청구 금액을 입력하고 소장, 지급명령, 조정 신청을 누르고 계산하기를 누르면 소송 비용이 나오는데 보증금 2억이면 85만 원 정도가 나오네요. 경매 신청은 민사소송의 판결문을 집행 권한으로 부동산 강제 경매 신청을 하면 되는데 경매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필요하고 해당 부동산의 경매만으로 전세금 전액 반환이 어려울 수도 있으므로 임대인의 다른 재산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경매 지식이 더 필요하면 대한민국 법원 경매 정보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경매 지식을 누르면 경매 절차와 경매 비용이 나오는데 이걸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